자, 오늘은 최강의 게이밍 CPU 인텔의 i9 1900K를 NGXT의 Z63에 장착한 상태에서 오버클럭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1900K가 보일러 같다는 그런 놀림을 받을 만큼 발열이 상당히 심한 CPU였는데 거기다가 2열 잡수, 그러니까 280 라디에이터 규격 중에서는 정말 정상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NGXT의 크라켄 Z63을 장착하면 몇 정도의 클럭이 확인이 될까, 또는 어느 정도의 온도가 나타날까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옆에 NGXT의 어떤 제품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풀 세팅된 PC가 있는데, 괜히 제가 NGXT의 제품들로 도배를 해놓은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버클럭 실험도 진행하겠지만 보시고 있는 건 NGXT의 광고입니다. 간단하게 시스템 소개를 드리자면 케이스는 NGXT의 H710입니다. 가격대가 23만원. 솔직히 저렴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쁩니다. 선정리 가림막의 화이트 컬러랑 대비되는 블랙 컬러가 섞여 있어가지고 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NGXT가 직선의 명가 뭐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이런 반듯한 직선들로 케이스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NGXT의 특징이 도색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건데 그것도 뭐 잘 보여요. 그리고 마더보드는 에이수스, 보드 명가죠. 에이수스의 Z490 맥시무스 히어로가 장착이 돼 있고요. CPU는 말씀드린 대로 1900K 10코어 20스레드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NGXT의 크라켄, 강조해드렸지만 280 라디에이터의 사이즈를 갖춘 짭수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쿨러를 장착을 시켰고, 옆에 있는 메모리는 겔 메모리인데 겔 광고는 아니니까 넘어가. 하단에 있는 건 그래픽카드 엔비디아의 2060 슈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이고요. 그리고 참 파워를 깜빡할 뻔했네요. 파워는 NGXT의 C85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C850 잠깐 소개를 조금 해볼까요? 요 박스인데 파워가 안 보이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파워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파워 가림막 때문에. 짤막하게 소개하자면 10년 정도의 AS를 보장을 하고요. 1:1 새 제품 교체가 보장이 되고, 거기다가 시소닉의 OEM 골드 등급 뭐 이 정도면 1900K 같은 정도는 오버클럭 껌이에요. 여러분, 짭 가능입니다. 간단하게 전력 제한이 해제된 상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 설정은 아니에요. 전력 제한 해제입니다. 자, 바로 한번 갈고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니터링 툴인 하드웨어 인포 64 구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실험도 마찬가지로 블렌더를 활용할 거예요. 가끔 그 블렌더 말고 링스나 뭐 프라임 스몰 FFT 이런 걸로 갈궈달라, 그게 오버클럭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한 영상을 한 10시간짜리를 보셔야 정말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블렌더로 보시죠. 자, 블렌더 실행했고요. 바로 컨트롤 F12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온도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27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 온도가 27도였고요. 지금 이제 구동이 되면서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그 잘만의 공랭 쿨러 듀얼 타워 형태로 이루어졌던 그 CMPX 20X로 그 1900K를 오버클럭 했었을 때 5.1GHz 기준으로 최대 온도가 89도? 뭐 그 정도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물론 5.1은 아니에요. 그래도 전력 제한이 해제가 됐는데 2열 짭수가 장착된 이번 시스템 세팅에서는 보이시죠? 68도. 상당히 안정적인 온도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구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낮은 온도가 확인되는 거고, 제가 이거 한 10분 정도 있다가 또 확인을 할 텐데, 그러면 70도, 벌써 넘었네요. 70도는 한 75도? 76도? 그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소비 전력 보시면 210W 정도 확인이 되고 있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69도, 70도 이 정도 때의 온도가 스타팅 온도로 확인된다라는 건, 여러분, 오버클럭을 하려면 역시 공랭 쿨러보다는 이런 짭수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랭 쿨러를 만약에 장착이 되어 있었다, 그럼 이 부분이 그냥 뭐 커다란 그 히트싱크로 다 가려져요.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되게 알록달록한 거 사고, 그래픽카드 알록달록한 거 사고, 마더보드도 이쁘고 진짜 간지나는 거, 그런 거 사다가 장착을 해봐야 공랭 쿨러를 장착하는 순간 여기가 다 가려져서 어떤 튜닝 빌드의 완성도, 그런 것들을 다 해쳐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크라켄같이 짭수, 이렇게 좀 블럭의 어떤 모양이나 외형이 차지하는 공간이 공랭 쿨러보다 작게 되면 빌드의 완성도나 어떤 간지를 해치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 보세요. 이런 온도, 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이런 낮은 온도가 확인이 되면 사실 공랭 쿨러는 유지 보수가 좋은 거 말고는 그다지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거를 10분 정도 지켜보려면 아직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짬이 좀 있으니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최근 들어 그 CPU 만드는 회사들, 뭐 인텔, AMD가 CPU의 TDP를 지멋대로 적고 있거든요. 뭐 가령 1900K 같은 경우에는 TDP가 125W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블렌더처럼 이 10코어 20스레드를 다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소비 전력을 확인해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실시간 소비 전력이 하나하나 초당 찍혀가지고 이제 그래프처럼 그려지는 건데, 보시면 뭐 209W, 206W 뭐 이거 쭉 지켜보면은 결국 한 210W에서 205W 사이 정도? 그 정도의 소비 전력이 확인이 됩니다. TDP는 사실 열 설계 전력이라고 해서 소비 전력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비자는 TDP를 보고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TDP가 125W니까
하니까 내가 공랭 쿨러라든지 그 TDP 125W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쿨러라든지 그렇게 고려를 하시면 큰일이 나요. 전력 제한만 해제해도 이 정도로 높은 소비 전력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제조회사의 CPU 혁이 TDP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인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라이젠 같은 경우에도 3900X의 그 TDP가 105W거든요. 결국 여러분 그 3900X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5W? 절대 피부에 와닿는 소비 전력이 아니에요. 소비 전력 자체가 발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CPU들은 그래서 TDP를 그냥 걸러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뭐 온도 확인해보죠. 아직 8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10분은 아직 안 됐고요. 71도 그리고 맥시멈은 지금 72도네요. 사실 이렇게까지 온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공랭 쿨러랑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 할까요, 여러분? 그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NGXT의 어떤 부품들로 시스템을 괜히 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다뤘던 제품인데 일단 그리고 그 NGXT 제품의 박스들 특징이 이 컬러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퍼플? 뭐 그거 같은데 파란 끼가 좀 많이 꼈어요. 어쨌든 다른 브랜드의 이 패키지랑은 색상에서 상당히 명확합니다. 매뉴얼은 이런 건 안 볼게요, 여러분. 요게 이제 파워 케이블이 담겨있는 파우치인데 이거는 이 컬러감을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이 NGXT는 영리하게도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 컬러 퍼플을 파우치에 좀 적용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플러스 한 5점.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박스는 버릴게요. 아우 이 새 파워 냄새. 자, 요게 파워입니다. 영상에선 저희가 그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CPU 보조 전원선 꽂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기본 제공되는 CPU 보조 전원 케이블이 한 개밖에 없다. 요거를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NGXT의 제품들의 유통, 국내 유통을 총괄하고 있는 브라보텍이 NGXT 본사랑 협의를 해서 이러면 소비자들이 이걸 쓰겠느냐, 뭐 750W 정도 되면은 CPU 보조 전원 케이블 2개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협상을 해가지고 보조 전원 케이블 1개를 추가로 무상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8월 말까지 뭐 구매자에 한정해서 증정하는 거였는데 브라보텍이 또 해냈어요, 여러분. NGXT에 어떻게 또 협의를 또 성공을 해가지고 앞으로 쭉 계속 무상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C750 파워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하단에 링크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 신청하시면 케이블을 무상 증정해 드리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제품은 그 C 시리즈 650, 750, 850이 나오고 있는 C 시리즈 중에 둘째형 같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특징이 여기 보시면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굴곡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감성이 이게 뭐 굴곡이 대단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뭐 광고인데 그럼 제가 욕해요? 제가 화냅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광고인데. 시소닉 OEM, 사실 시소닉이 파워를 만드는 제조회사 중에선 제조 퀄리티로 정말 3대장 안에 들어가거든요. 델타, 시소닉, 그리고 한 군데야 뭐 개인 기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소닉이 만들어서 파워에 대한 빌드 퀄리티에 대한 의심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10년의 무상 AS 새 제품 교체, 이게 사실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 같아요. 뭐 이 정도 얘기해줬으면 많이 얘기했으니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오바를 했네요, 파워 얘기를 하다가. 13분인데 온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대 온도가 72도고요 평균 온도는 70도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소비 전력은 평균 208W? 207W? 뭐 그 정도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전력 제한 해제만 하더라도 소비 전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저는 공랭 쿨러를 권유하고 싶진 않고요. 당연히 보여드린 대로 이런 짭수, 굳이 3열이 아니어도 돼요. 2열 라디에이터 정도만 돼도 사용에 큰 무리는 없으니까 수냉 쿨러 권장해드리고 싶고, 자, 지금부터 클럭을 좀 올려서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강급 짭수인데 전력 제한 해제 갖고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5.1기가로 일단 가볍게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팅을 51배수로 바꿨고요. 여러분들께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바로 블렌더로 갈궈보도록 할게요. CPU-Z를 통해서 제가 51배수 고정으로 클럭을 박아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51배수라고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전압은 그렇게 많이 안 올렸어요. 1.26V 넣었고 뭐 SA나 IO 전압 같은 건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51배수 정도는 안 건드려도 돼요. 아까랑 똑같이 하디어 인프 64 그리고 51배수 정도는 여러분 눈 감고 해도 돼요. 그 정도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 노력할 수 있는 클럭이 아니야. 자, 그 다음 블렌더 바로 들어갑니다. 자동 전압보다 아무래도 수동 전압으로 1.26V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 온도가 아까는 27도였는데 지금 29도로 시작했고요. 스타팅 온도가 바로 70도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전압이 좀 높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10분을 다 돌리고 나면은 한 70도대 후반? 아까 한 72도 나왔죠? 제 예상으로는 한 77도나 78도 정도? 그 정도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마찬가지로 한 10분을 넘겨서 온도를 체크해 봐야 되니까 10분이 남았는데 뭐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광고를 하는 거죠. NGXT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NGXT의 인지도가, 브랜드 인지도가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갔냐면 그 예전에 짭수 중에서는 커세어 하이드로 시리즈가 국내 이 수냉 쿨러 점유율을 거의 80, 90% 정도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NGXT에서 크라켄이라는 수냉 쿨러가 딱 나오면서 그 점유율을 야금야금 좀 뺏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커세어랑 NGXT가 투톱으로 이렇게 시장에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괜찮다, 디자인도 예쁘고 고급화된 그런 외형 이미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710처럼 NGXT의 각진, 직선의 명가라는 별명이 붙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수냉 쿨러 외에도 케이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는 뭐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파워 서플라이라든지 다른 기타 부품까지도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NGXT가 예전에는 이런 마더보드도 만든 적이 있어요. 솔직히 이 디자인, 외형 저는 좀 개인 취향이긴 한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 3사의 마더보드 같은 경우에는 막 여기 용 그림 있고 막 촌스러운 문구 있고 덕지덕지 막, 이 NGXT 마더보드는 화이트랑 블랙 그 두 가지 컬러만 가지고 그 전원부 방열판 위쪽도 그렇고 너무 깔끔하고 담백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솔직히 말해서 외형만큼은 뭐 에이수스 MSI 기가바이트? 솔직히 저는 NGXT 마더보드가 외형만큼에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더보드는 사실 외형만 보고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전원부의 페이지 그리고 품질, 안정적인 전압을 이 마더보드가 버텨내느냐, 전압 강화 현상은 없느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Z370 시절에는 ECS라는 회사랑 콜라보를 하면서 제품을 내는 바람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더보드의 이 기본기, 전원부의 품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NGXT가 한동안 보드를 안 만들다가 Z490 때는 보드가 안 나오나 싶었는데, 요새 들리는 루머로는 이번엔 NGXT가 ECS가 아니라 정통성 있는 어떤 대만의 3사 중에 한 회사랑 조인을 해서 새로운 Z490 NGXT 마더보드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거든요. 깊게는 얘기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런 외형의 바이오스도 괜찮고 전원부 품질, 페이지 다 괜찮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에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비싸도 저는 이 정도 외형이면 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또 ECS랑 콜라보해서 마더보드 OEM 준다? 저는 안 살 거예요. 자, 이제 또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76도, 75도, 그리고 맥시멈 여기 77도 찍혀 있네요.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죠. 아마 10분이 되면은 78도 내지 77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10분을 저희가 채워야 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소비 전력 한번 확인해보죠. 전력 제한 해제만 했을 때 소비 전력이 평균 210W 정도? 지금 보면은 51배수는 평균 226W 정도가 확인이 돼요. 더 지켜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으니까 뭘 할까요, 여러분? 또 광고? 아예 광고 안 할게요, 이제. 이 수냉 쿨러랑 공냉 쿨러의 어떤 차이 또는 사용자분들의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가끔 1900K를 쓰는데 공냉 쿨러로도 오버클럭이 충분히 가능하다, 짭수는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전에 그 잘만의 CMPX 20X를 장착했을 때 51배수의 최대 온도가 89도였고, 얘는 지금 물론 10분이 된 건 아니지만 77도가 확인되고 있죠. 12도 정도가 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이 12도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이라 더군다나 이 온도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는데, 1900K를 쓰건 3900X를 쓰건 코어 카운트가 많은 CPU들, 그리고 오버클럭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공냉 쿨러가 아니라 짭수를 써야 돼요. 뭐 가끔 끝판왕 공냉을 쓰게 되면 뭐 2열 짭수 그 정도 성능이 나올 수 있다, 뭐 맘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아니야. 이제 10분이 넘었고요. 10분 14초 보이시죠, 여러분? 최대 온도 77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의 온도 요폭이라면 클럭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2배수부터는 전압을 좀 세부적으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돼요. 52배수로 바꿔주고,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여기 SP 보이시죠? 63. 상당히 낮은 SP긴 한데, 그래도 아까 그 보여줬던 온도 요폭 정도면은 CPU 1.34 정도 주고, 그리고 VCC IO랑 SA는 한 1.18 정도 줄게요. 여러분, 그냥 이건 제가 그냥 감으로 때려 넣는 거예요. 바로 세이브하고 재부팅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팅이 바로 됐고요. 네, CPU Z로 확인해 볼게요. 뭐 52배수 정도야, 뭐 2열 짭수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여기 52배수, 네, 클럭 확인되고 있죠. 아까처럼 동일하게 하드웨어 인풋 64 실행하고, 잠깐만요, 블렌더 돌리기 전에 아이들 온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51배수였을 때는 29도였는데 52배수 딱 올라가니까 아이들 스타트가 31도예요 2도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갈궈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온도가 아까 7도 나왔었죠. 52배수는 한 83도에서 84도 정도? 그 정도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스타트 온도가 지금 80도, 바로 80도에서 시작을 하죠. 아마 10분 정도가 누적이 되면 뭐 80도대 중반, 뭐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은 아까 228W였는데 지금은, 야, 지금 소비 전력 엄청 올랐어요. 277W. 와,
기본 상태에서 전력 제한 해제했을 때랑 비교하자면 거의 한 75W, 80W?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게다가 이게 잠깐 돌려본 건데 이 정도 소비 전력이면 10분이 누적됐을 때 평균 소비 전력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이 들리는 이 쿨링팬 소음이 아까보다 훨씬 크네요. 지금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긴 한데 여름에 10코어 20스레드를 52배수로 쓸 수 있다. 요거는 상당히 큰 매력입니다. 이 짭수 정도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이게 공랭 쿨러였죠? 절대 불가능했어요. 이미 불수 뜨고 프리즘 떴을 거야. 근데 이건 지금 멀쩡하네요. 자, 지금 한 2분 30초 정도 지났는데도 온도가 큰 변화는 없어요. 84도, 85도 뭐 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다시 또 파워 이야기를. NGXT가 파워를 저희 쪽에 이 두 개 다 보냈거든요 솔직히. 지금 보이시는 이 시스템은 이 C850을 장착을 시켰고, 여기 보이신 요거, 그리고 아까 제가 언박싱으로 보여드렸던 파워는 C750 둘째 형, 그런 제품이었어요. 사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있어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파워의 등급은 티타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플래티넘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이 골드예요. 근데 가끔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회원분들이 볼타님 티타늄 파워를 쓰면 뭐가 그렇게 달라요? 플래티넘 파워만 써도 좋은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질문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중요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파워의 등급은 스탠다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티타늄이 있는데 이 중에서 티타늄, 여러분, 티타늄 위에가 없잖아요. 기분이 완전 달라요. 티타늄을 쓰죠? 절대로 이 플래티넘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광고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골드요? 그거는 뭐 귀금속 가게 가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뭐 홍보할 게 없나? NGXT? 아, 저기 또 있네. 자, 여러분, 요거는 Q2라고 해서 RGB LED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기똥찬 제품이에요. 특히 이 박스에 딱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이제 용도가 나옵니다. 모니터 뒤에 이런 LED 스트랩을 붙여서 그 주변광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주변부 조명을 만드는 어떤 액세서리들,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 방에, 컴퓨터 방에 이 천장 조명을 꺼놓고 컴퓨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놔야 어떤 모니터의 이 안부 표현력, 명암비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은은한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좋은데, 문제는 모니터만 켜두게 되면 눈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모니터는 되게 밝은데 주변에는 조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모니터 뒤에 주변부 조명을 만들어 두면 눈의 피로도가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슈2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가능한 컬러 이펙트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래서 추천드리는 어떤 액세서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굳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광고주님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휴2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LED 스트립 별도로 구입해서 이 모니터 뒤에 붙여만 두면은 그 은은한 주변부 조명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요거는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분이 지났고요. 사실 52배수 오버클럭이 성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블렌더 기준입니다. 어쨌든 지금 최대 온도는 88도고 평균 온도는 86도가 확인됐고요.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는 289W, 최대 평균으로는 285W였어요. 사실 상당히 높은 소비 전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CPU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전력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 정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실험에서 알 수 있었던 거는 2열 짭수, 굳이 360 라디에이터가 아니라 280 라디에이터를 장착한 이런 2열 짭수만 써도 1900K의 52배수 실사용 오버클럭 무리는 없다, 그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고, 만약 여러분이 53배수, 54배수 또는 링스, 프라임 스몰 FFT 이런 툴에서 오버클럭 안정화를 보시겠다 하시면 그땐 여러분 짭수가 아니라 커스텀 순행을 가셔야 돼요. 돈이 약간 투자는 되겠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클럭 욕심을 내신다면 짭수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랭 쿨러 여러분 그냥 기본으로 쓰세요. 네. 오늘 이런 실험의 가장 중요했던 결론, 역시 파워는 NGXT다. 파워는 NGXT가 시소닉 OEM으로 10년 무상으로 해주면서 이번 C 시리즈가 상당히 걸출하게 잘 나왔다. 1900K를 52배수로 오버클럭 했는데 보신 요 C850이 견뎌냈어요. 네, 이 정도면 믿고 쓸만하다, 든든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갑자기 근데 실험 영상 이런 오버클럭 하다가 NGXT 파워 얘기를 왜 자꾸 이야기하냐, 왜 자꾸 강조하냐. 여러분, 광고예요. 제가 그럼 뭐 이거 골드 파워라고 쓰지 말라고 해요? 광고주님 보고 있는 뭐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이 파워 좋은지 안 좋은지 얘기해 달라고요? 알았어,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